오늘은 음모론 특집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구 평평설 대 지구 둥근설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재밌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어이없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심오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지구가 평평하면 이게 지구가 평평하면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이 정상적인 이성에서는. 왜냐하면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죠. 어떤 누구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어. 근데 이 너무나도 당연한 게 과연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지 오늘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미국인들 중에는 그 플랫어스 지구 평평설을 믿는 사람들이 꽤 많대요. 제가 알기로는 한 5% 정도 된다고 이제 본 것 같은데, 미국의 미국 인구가 몇 억 명 되죠? 한 3, 4억 명 정도 되나? 뭐, 그 정도 되는데, 5%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거예요. 이 과학이 극도로 발전된 이 현대 물리학, 이게 세계에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아직도 특히나 미국에서 된다는 거는 그냥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 것처럼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얘기죠. 근데 물론 저도 이 과학을 어느 정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물론 뭐 제가 과학 전공이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교양서나 뭐 유튜브 또 저명한 이제 석학들이 강의하는 그런 것도 많이 봤고, 기본 과학 지식은 저도 좀 탄탄히, 기본이라기보다는 그냥 우주적인 어떤 과학적 사고는 저도 나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과학 콘텐츠를 다루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뭐 과학적인 사고로 지구가 평평한지 또 둥근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학적 사고로. 근데 과학적 사고로는 지구가 둥근 게 맞긴 해요. 음. 어,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으로는 지구가 둥근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해가 뜨고 지는 현상. 이거를 설명을 못해요, 평평에서는. 그냥 조작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지구가 평평하면은, 해가 뜨고 지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 이 해가, 쥐가 왼쪽에서 이든 오른쪽이든 이렇게 움직여서 반바퀴 돌아서 다시 또 뜨고, 이게
말이 좀 안 되죠.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 인위적으로 중력이라는 것도 없어야 되고 막 그런데 해가 뜨고 지는 현상을 설명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뭐 백야 현상이라고 있는데, 극지방 이제 남쪽하고 북쪽에서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해가 24시간 계속 떠 있는 현상을 이제 평평에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평평은 그냥 하늘에 태양이 있으면은 그 햇빛을 어 지구 전체가 다 받기 때문에. 근데 이 백야 현상은 지구가 둥글어야지, 이게 23.5도 기울어야지 이제 가능한 어떤 그런 현상인데, 실제로 백야 현상이 일어나는 나라들이 있단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코리 코리올리 현상인가? 뭐 이게 지구가 자전을 굉장히 빨리 하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뭐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코리올리는. 그리고 네 번째는 어 바다에서 이제 멀리 배라고 하면은 배에 이제 그 깃발이 먼저 보이는 현상, 뭐 요런 거 이제 있을 거고. 아무튼 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반박하지 과학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굉장히 많죠. 이 둥근 지구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평평 지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고, 근데 뭐 요런 게 있다고 치자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과학이 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뇌됐어요. 그러니까 음모론이죠. 네. 어떤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과학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죠? 편리함을 주죠. 현대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 바로 과학이죠. 이 과학이 없었다면은 우리 문명이 이렇게까지 급속도로 발전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문명이 발전되고 기술이 발전되고 뭐가 계속 발전이 되지만, 이 발전되는 게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 중심적 사고를 하자면, 우리 인간 기준에서 뭐가 계속 발전되는 게 마냥 무조건 좋기만 한 거냐 이거죠. 뭐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다면은 그냥 대표적으로 과학기술이 발전되면은 우리한테 좋은 거는 그냥 편리함, 뭐 건강, 뭐 생명, 뭐 그 다음에 어떤 즐거움, 뭐 어떤 오락이나 뭐 그런 쪽으로도 제공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것들이 행복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개인적, 그러니까 개인적 행복으로 보면은, 사회적 행복으로 보면은 어떤 뭐 GDP나 뭐 GM 뭐 그런 어떤 그
국가적으로 보면은 그런 게 발전되니까 또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개인적 행복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기술 발전을 이룩한 이제 국가로 유명한데 이제 6.25 이후부터 이렇게까지 갑자기 발전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죠. 이런 나라가 없다고 말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과학이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좋은 점은 있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자살률 1위다 라는 거죠. 그거는 이러한 급속도로 발전한 어떤 과학기술들이 인간에게 마냥 행복함이나 즐겁거나 이런 좋은 걸 주진 않는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과학이 신이냐, 과학이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걸 밝혀냈느냐, 기껏해야 빅뱅 이론이에요. 예. 뭐 지금은 이제 뭐 끈이론, 뭐 다중우주 뭐 하지만 끈이론, 다중우주는 아직 그 정식 이론은 아니고 이제 공식적인 그런 쪽으로 보면 빅뱅 이론이죠. 이것도 빅뱅 이론도 이론이에요. 이게 법칙이 아니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러니까 과학이 어떤 근원적인 인간의 그런 철학적이고 그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걸 해결을 해줬냐, 안 해줬단 얘기죠. 못 해주죠. 그러면은 이 과학이 발전되고 막 해가지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이 마냥 행복한 그런 것도 아니야. 어떤 쪽으로 보면은 오히려 과학 문명이 그 발전하지 않았을 때보다도 지금이 개개인의 만족도는, 행복 지수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안 좋은 거죠, 과학 발전이. 두 번째는 과학이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거를 뭐 신이나 뭐 인간이 왜 태어났고 내가 왜 태어났고 죽으면 어떻게 되고 사후세계라든지 그런 걸 해결한 거 아니죠. 그럼 과학이 도대체 뭘 하는 게 과학이죠? 뭐 컴퓨터 만들어내고 휴대폰 만들어내고, 근데 휴대폰 만들고 컴퓨터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약간 뭐 편리한 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인터넷 해가지고 사람들하고 막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 막 그 통신 빨리 하고 정보 빨리 얻고. 근데 그것들이 이 만족도하고 뭐가 좋냐 이거죠. 오히려 이렇게 발전됨으로써 인간은 더 활동을 안 하게 되고 더 일만 더 많이 하게 되고 뭔가 계속 생산하려고 뭐 컴퓨터 프로그램 더 배우고 막 그렇단 얘기죠. 개인의 만족도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질병이나 뭐 그런 걸로부터는 좀 오히려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심장병 같은 경우가 되게 희귀병이었어요. 희귀병. 근데 지금 이 심장병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과학의 발전에는 이퀄 전자기 혁명, 그러니까 전자제품이 이제 가장 많은 공헌을 했단 얘기죠. 근데 이 전자제품에서는 전자파 때문에 이 다양한 사람 어떤 몸의 변형을 일으켜요.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킨다니까. 옛날에는 없던 병들이 현대에서는 많은 새로운 병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 겉만 봐서는 분명히 뭐 좋아 보이긴 할 것 같아도 실제로 보면은 개개인의 만족도 면에서는 이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과학이 문제가 있냐 없냐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과학을 맹신해도 되느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왜냐면은 과학이 무조건적으로 인간한테 좋은 것만 주는 거라면은 우리는 맹신해도 되겠지만은 아닌 부분들도 상당히 따지고 보면 많단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는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느냐라는 이제 문제죠. 우리는 항상 어떠한 세뇌된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 뭐 사회적인 문화나 막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 선입견이나 막 이렇게 편견 같은 것들로 사물이나 현상을 제대로 보질 못해요.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못 본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지구가 둥그냐 평평하냐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예전에는 지구가 평평했어요. 천동설이었단 얘기죠. 그러다가 그 이제 지동설로 바뀐 건데 걔 누구죠? 그 아리스토텔레스 뭐 그런 걔가 아니라 그 코페르니쿠스. 얘가 이제 지동설을 이제 처음으로. 근데 그 당시에는 천동설이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게 우주로 나가질 않았으니까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본 거죠. 있는 그대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태양이 지구를 도는 거예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뇌된 거라든지 그 과학이라고 하는 그 지식, 그걸 버리고 있는 그대로 한번 순수하게 바라보자 이거죠. 그러면은 나는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태양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구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 과학 지식에서는 지구는 태양을 공전하고 지구는 자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공전할 때는 그냥 공전하는 게 아니라 그 타원형으로 공전해야만 사계절이라는 게 생기고, 또 지구가 스스로 또 자전을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도는 거죠. 스스로 돈다.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도 있지만은 지구가 스스로 또 돈대요. 그게 또 그냥 도는 게 아니라 23.5도 기울어져 있대요. 왜냐면은 이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야지 이런 현상들을 다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기죠. 그냥 도는 것도 아니고 왜 태양을 공전할 때는 타원형으로 공전을 하고 지구는 스스로 또 돌아야 되고. 근데 봐봐요. 우리가 지구가 움직이는 거를 느끼나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요. 근데 그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총알보다도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총알보다도 훨씬 빠르게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데 우리는 전혀 못 느껴요. 전혀 못 느낀다. 당연히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풀면은 다 또 뒷받침하는 과학 지식 근거들이 엄청 많아요. 예. 왜냐면은 뭐 보면은 지구가 태양을 그렇게 빨리 공전하고 또 스스로 자전하는 그런 속도를 갖고 있음에도 우리가 못 느끼는 이유는 일정한 수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못 느낀다 이거죠.
왜냐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비행기 안에서는 내가 그냥 못 느끼는 거죠. 그거하고 이제 같다고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이제 것들을 이제 따지고 보면은 이상한 점들이 있지만 그 이상한 점들을 과학에서는 교묘하게 다, 막 이렇게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다 마련을 해놨다 이거죠. 우리가 반박을 못하게끔. 음.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뭐, 과학이라는 현상 자체가 우리가, 예를 들면은, 물을 마시더라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 물 안에 뭐 미생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바이러스나 기생충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좋은 뭐 중금속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미시 영역들이 있고 또 과학 법칙에는 이 물리 법칙에는 다양한 법칙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또 화학 작용도 있고 그런 걸 따지고 보면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게 전부고 그게 맞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얘기죠. 왜 이상하냐면은 어, 이 지구가 평평한 거를 이게 둥글다고 말하는 그러니까 아, 자, 이제부터 그 제가 증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좀 정하고 갈게요. 지금 제가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일단 정할게요. 뭘 정하냐면은 과학적으로는 지구가 둥근 거를 반박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과학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이 막 우리에게 모든 걸 막 다 주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 나의 경험과 나의 직관인데 과학적 지식, 과학 이렇게 본다면 뭘 믿을 건가요? 자, 만약에 내가 그 과학을 이용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제가 과학을 완전히 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은 당연히 존재해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컴퓨터도 과학이고 우리가 다 쓰고 있는 핸드폰도 과학이고 텔레비전도 과학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거의 사물들이 다 과학이에요. 과학에서 온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과학이라고 하는 대부분을 다 이용을 해봤어요. 뭐 경험을 해봤다는 얘기죠. 비행기도 탄 사람들이 많고 안 타본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비행기를 타봤고 뭐 다 그렇잖아요. 뭐 자동차도 그렇고. 근데 우주로 나간 사람은 극히 일부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우주로 나가서 지구를 우주에서 바라봤다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직접 우주로 나가서 지구를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경험한 게 아니라 나만 경험을 못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니까 99.999%의 사람들이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과학이라는 그 지식 말고는 없어요. 증인이 없어요. 그냥 뭐 나사에서 유인 이제 뭐 탐사선 보내가지고 뭐 달나라 찍고 뭐 아폴로 이제 우주선 뭐 그런 거라든지 뭐 또 아니면은 뭐 그 위성 같은 거 띄워가지고 뭐
그런 거 말고는 이제 없죠. 그러니까 유인 탐사선 해봐야 아폴로 말고는 아마 딱히 없을 텐데, 99.999 9 하나 더 붙여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0에 가깝게 없단 얘기죠. 그러면은 이러한 소수의 사람들이 는 컨트롤 할 수 있죠. 입 맞출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첫 번째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 과학이라는 어떤 지식을 믿을 건지 나의 경험과 직관을 믿을 것인지, 우리는 내가 경험한, 자 봐봐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보자 이거죠.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미시적인 영역에서는 굉장히 작은 것들이 많아요. 미시 영역을 보는 거니까. 하지만 지구는 미시 영역이 아니에요. 거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것들은 한없이 작아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들은 보기가 힘들어요. 미생물이나 바이러스나 뭐 세균이나 뭐 안 좋은 화학 물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하늘을 봐봐요. 하늘은 거시기예요. 천문학은 큰 걸 보는 거지 작은 걸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태양을 보고 하는 것들은 작은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은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고 지구는 움직이질 않아요. 지구는 가만히 있지.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멈춰 있다는 걸 경험하고 있고, 지구가 평평하고 있다는 걸 경험하고 있고, 지구가 태양이 돌고 있다. 라는 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걸 그대로 경험하고 보고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우주에 나간 적도 없고 나간 사람조차도 없어요. 99.9999%의 사람들이 우주에 나간 사람이 없단 얘기죠. 거의 0%란 얘기죠. 근데 단순히 과학에서, 과학책에서 지구는 둥글고, 예? 해가 뜨고 지구 이런 거를 다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세뇌를 시켜가지고 지구가 둥글어야 하는 이유, 예? 거기에 동의를 못하면 바보 취급당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단 얘기죠. 왜 내가 보고 있는 그대로를, 당연히 태양이 돌고 있는데 왜 태양이 돌고 있다고 말을 못해요. 내가 보고 있는 그대로인데. 나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우주에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요. 뭐 스페이스 X에서 뭘 쏘고 나사에서 뭘 쏘고 해도 지들이 쏘는 거지. 우리가 거기 뭐 우주에 뭐 우주여행 하는데 1억을 뭐 드린다 뭐 이런 얘기는 나와도 아직까지 없어요.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진, 동영상이죠. 대부분의 사진들이 포토샵 편집된 둥근 지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지구 본을 보고 둥근 지구 사진들을 보고, 근데 그것들이 실제 실사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다 포토샵으로 편집된 그런 그래픽 디자인이란 얘기죠. 없어요. 그러니까 나사에서도 이 지구의 어떤 한 측면을 실시간으로 촬영하는 거를 나사 홈페이지 가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구의 둥근 공면을 보기에는 너무 가깝게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거를 보기 위해서는 지구 대기권을 한참 벗어나서 아주 멀리서 지구를 찍어야만 지구가 둥근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구라는 행성은 우리 인간 기준에서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지구를 바라봐도 지구의 공면을 볼 수가 없어요. 지구는 평평하지. 절대 지구의 공면을 못 본다니까요. 지구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비행기를
아주 훨씬 더 높게 올라가서 대기권을 완전히 벗어나서 우주로 나간 다음에 우주에서도 좀 더 뒤로 가가지고 지구를 바라봐야 지구의 둥근 면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못한다고요.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체험하고 싶어도 체험을 못해요. 체험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평평하고 태양이 돌고 있고 지구는 멈춰 있는데 지구가 돈대요. 근데 그걸 확인을 못해요, 우리는. 근데 나사에서 보내주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지금 현실이란 얘기죠. 근데 걔네들도 실사가 아니야. 다 포토샵으로 편집한다는 얘기죠. 이거를 이제 제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나사가 이제 좀 중요한데, 제가 오늘은, 오늘은 제가 좀 자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나사라는 단체가 어떤 곳인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오늘은 제가 그 준비를 좀 했는데, 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뜻을 아는가? 이 나사라는 이 단어, 이 영어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뱀, 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말로는 이제 속이다. 이 속이고, 이 속이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거짓말. 그러니까 미혹시키고 속이다, 이 뜻이란 얘기죠. 이 나사라는 뜻 자체가 속이다 라는 뜻. 그리고 여기 보면 뱀, 어떤 이런 뜻이 여기 있잖아요. 예, 뱀. 그러니까 나하시, 나사, 뭐 이렇게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이렇게 된대요. 보면은 여기 이제부터 또 잘 봐요. 나사 로고를 잘 봐봐요. 이게 나사 로고인데 여기에 교묘하게 이제 뱀의 형상을 이제 붙인 거예요. 뱀의 혀를. 근데 이 혀가 이게 여기 이거는 나사 로고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 나사 로고예요. 그러니까 나사 로고를 한번 인터넷 쳐서 검색을 해봐요. 이 기묘하지, 아주 절묘하잖아요. 뱀의 여기 나하시라는 이 뜻이 뱀이고, 뱀의 혀를 정확히 묘사를 하고 있고, 재밌지 않아요? 그리고 나사가 속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 히브리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어떤 고대 문명이나 기원을 파헤칠 때 대부분이 어원이 히브리어로 나오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 성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대부분이 이 어원이 이런 히브리어로 나온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는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왜 이게 하필이면 다 절묘하게 맞아 떨어질까요? 나사는 우리를 속이는 그런 역할을 정말로 하고 있는 걸까요? 이름 따라 가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름 따라 가는 걸까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히브리어에 이런 나사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은 나사 로고에 뱀의 혀를 넣었을까요? 그리고 또 왜 하필이면은, 자, 이거 또 봐보세요. 나사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 보면은 사탄 이렇게 돼요. SAT 하고 AN 하면은, 그러니까 이 나사를 거꾸로 뒤집으면 사탄이, 그럼 T가 없잖아요. 그럼 T가 뭐냐면은, 이게 이 가운데 요거 있잖아요. 가운데 요 동그란 거, 이게 이제 T란 얘기죠. 예. 근데 뭐 너무 막 갖다 붙이기식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확률적인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좀 많이 어렵죠. 왜냐면은 일반 개인의 이름도 아니고 민간 단체 이름도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우주 기술을 가진 그런 단체라는, 그 나사라는 단체가 어떠한 이 나사 자체 어떤 이름의 의미가 딱히 없고, 예? 거기에 뱀의 어떤 그 혀 갈라진 거 넣고
히브리어 어떤 속이다 이런 거 넣고 이게 우연으로 치기에는 너무나 이상하지 않아요? 자,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게 그러면 자 이거 봐보자고요 또. 자, 그러니까 이게 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아담과 이브에서 뱀이 유혹해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자, 봐보세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고지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이 고지의 의무가 뭐냐면은 카르마거든요. 카르마. 굉장히 이건 또 어떤 우주의 근본적인 법칙과 철학적인 그런 또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음모론 하면 일루미나티를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고지의 의무가 뭐냐면은 이 카르마예요. 카르마는 뭐냐면은 원인과 이 결과. 그러니까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는 이제 어떠한 업인데 내가 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그러니까 고지를 하지 않고 어떤 게임을 진행하는 거는 조금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고지를 어떻게 하느냐 하긴 한다. 근데 약간 애매하고 어렵게 이렇게 퍼즐 조각을 맞춰야지만 이게 풀 수 있는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는 벌써 이 이름부터 고지가 된 거예요. 고지의 의무. 우리는 속이는 단체다. 하지만 너네가 아는 언어로는 표시를 안 하고 히브리어로 표시를 하겠다. 그 판단은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죠. 와. 이게 또 그 뱀에 여기로 로고 넣어놓고. 자, 봐보세요. 이 두 번째 보면은 WHO 로고도 이거예요. 뱀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세계보건기구, 전 세계의 건강을 책임지는 WHO 세계보건기구에도 이 뱀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WHO 뱀은 무슨 뭘 상징하냐면은 그리스 신화에서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를 갖다 놓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의술적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란 얘기죠. 근데 왜 의미를 하는 거는 뭐 부여하려면은 얼마든지 좋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은 뱀이 그려져 있는 그리스 신화의 의술의 신을 묘사를 했을까요? 어떤 우리가 다른 쪽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거를 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분 나쁘잖아요. 뱀이 이렇게 정 가운데에, 네? 그리고 여기 이 WHO 여기 이게 뭐예요? 평평지구에 평평지구 지도잖아요. 그쵸? 이상하죠. 이거를 직관적으로 보고 이상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게 정말 이상한 거 아닐까? WHO 오면은 이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 나사, WHO 세계적인 단체 기구예요. 뭐 동네 슈퍼마켓이 아니라 예? 동네 구멍가게 뭐 우리나라에서 뭐 조금씩 하는 뭐 민간 기업들이 아니라 예? 그런 데들이 이렇게 대놓고 뱀 형상을 그려놓고 이 평평한 지구를 또 왜 로고를 얼마든지 만약에 이 세계보건기구잖아요? 세계보건기구면은 의술에 관련된 어떤 병원이나 의사나 뭐 약이나 뭐 어떤 뭐 하트 뭐 다양한 어떤 사람적인 걸 넣어가지고 로고를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렇게 로고를 만들지 않고 이런 기괴한 이미지 로고를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는 얘기는 다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의미? 고지의 의무죠. 고지의 의무. 예. 자, 세 번째 한번 봐볼게요. 스페이스 X죠. 스페이스 X. 스페이스 X. 자, 이건 뭘까요? 이것도 고지의 의무예요.
우주는 없다. X 없다. 예. 이름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너무 껴맞추기식 아니냐 이것도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이것저것 다 하나씩 이런 식으로 껴맞추기가 퍼즐이 잘 완성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란 얘기예요. 결코 우연이 아니란 얘기고 결코 억지로 껴맞추기가 아니란 얘기죠. 물론 다르게 보면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껴맞추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이 나름 그래도 탄탄하게 있단 얘기죠. 그리고 네 번째, 이건 UN이거든요. UN의 로고를 보더라도 평평지구가 그려져 있어요. 그쵸? 여기도 평평지구, 여기도 평평지구. 지도가 똑같네. 그거 봐요. 이게 절대 지구가 둥글게 안 보이죠. 입체적으로 안 보이잖아요. UN 봐봐요. 이게 평평지구 이미지거든요. 근데 이게 UN 로고고 아까 WHO 로고도 그렇고 굉장히 거의 똑같죠. 진짜 굉장히 유사하죠. 응?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고지의 의무죠. 그리고 이건 뭐야? 평평한 지구에 대한 증거, 설명, 사진들 모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이것들도, 나름, 모르겠어요. 이게, 다 반박을 하려면 또 반박이 서로 되는 것들이에요. 왜냐면은, 이 지금의 과학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기도 복잡하고, 이 하나의 어떤 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가려놓고 숨겨놓고 수학, 그러니까 수학, 물리, 천문학, 지구과학, 지질학, 우주, 수많은 다양한 복잡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아름답지가 않은 거죠. 이게 단순하고 심플해야 아름다운데 이 과학은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네들도 다 과학적으로 평평지구 애들도 과학적인 분석으로 지구가 평평한 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들도 나름 얘네들이 과학이라고 하는 그 과학적 사고를 기준으로. 자, 이것도 진짜 신기한 일이죠. 지구는 태양을 시속 666마일의 속도로 돌고 있고 1제곱마일당 공률은 666피트고 지구의 기울기는 66.6도래요. 90도에서 23.4도를 빼면 66.6도가 나온대요. 이게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니 이거죠. 그 월트 디즈니도 6 여기 또 다 들어가 있고. 이 사진을 대체 누가 찍은 거죠? 라고 하니까 다 이제 포토샵 편집한 거다라고 하는데 또 이런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우주에서 보는 지구 사진은 진짜가 아니다. 자, 우리는 이런 지구 사진을 많이 봤어요. 그쵸? 둥글게 입체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나사 홈페이지에 있는 나사의 데이터 비주얼 인터뷰입니다. 인터뷰 페이지 보면은 자기는 데이터를 이미지화 시키는 일을 한대요. 이 나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디자이너가. 그 디자이너의 인터뷰에 따르면 자기는 평평한 지도들을 공 모양으로 만들었대요. 그런 정보를 취합해서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단면적인 것들을 이어 붙여가지고 포토샵으로 둥글게 만드는 작업들을 한다 이거죠. 그런 그래픽 디자이너들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30명이 넘는데요. 근데 이거는 이런 디자이너들이 이런 작업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나 다른 행성이나 다른 별들을 그래픽으로 된 이미지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래픽으로 된 것들도 보지만 이제 실제로 사진 찍힌 것도 뭐 근데 실제로 사진을 찍기가 힘드니까 이게 어떤 뭐 전파나 이런 걸로 분석해가지고 이게 요런 식으로 생겼을 거다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픽 작업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픽 작업이라는 게 단순하게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하는 용도도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추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픽 어떤 그 우주적인 그래픽 이미지들은 우리가 봤을 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단순히 우리를 속이기 위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달빛의 온도 실험인데 어, 같은 이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양빛 온도와 달빛 온도를 측정을 했더니 달빛 온도가 더 낮게 나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태양은 별이기 때문에 태양은 스스로 별빛을 빛을 내잖아요. 이 핵융합을 통해 가지고. 근데 행성은 그러니까 별을 제외한 행성이나 위성은 스스로 빛을 못 내요. 그렇기 때문에 달에서 달은 지구의 위성이잖아요. 근데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달은 어떻게 달빛을 내냐면은 태양빛을 반사해가지고 달빛을 낸다는 얘기죠. 근데 태양빛을 반사하면은 태양빛의 온도 그대로를 반사하면은 태양빛 온도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아니란 얘기죠. 그 말은 달빛은 햇빛과 달리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고 그 우리가 받고 있는 그 빛은 그 태양에서 반사되는 그 빛이 아니라 전혀 다른 빛이고 그게 해의 반사광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뭐 물리학 그 과학계에서는 이걸 또 뭐 반박을 할 수 있죠. 걔들은 얼마든지 그거는 뭐 태양의 빛이 다른 천체에 한번 반사가 되면은 그 반사된 어떤 곡률이나 뭐 그 반사됐을 때 어떤 물질이나 지구까지 닿는 어떤 거리나 그 과정이나 그 대기 중에 포함된 어떠한 물질 때문에 온도가 낮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스토리를 만들면 얼마든지 뭐 그렇게 또 반박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이 어차피 과학을 지금 이 세상은 많은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걔네들이 만든 과학적 사고로 깨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자 이제 이게 또 되게 중요한 건데 이 암흑 에너지 이론이 틀렸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게 한국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이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증명한 사람이 이제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 초신성 제1A형이라는 게 있어요. 제1A형 초신성이라는 이 천체가 그러니까 이 우주와 수학, 물리, 이 근간이 되는 어떤 원리나 법칙을 보면은 어떠한 가장 근본이 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떤 법칙을 계산해 내고 그걸로 다시 또 다른 걸 계산해내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바로
초신성 제1A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주를 설명할 때 우리가 우주가 가속 팽창에 되고 있고 어떤 별들의 나이나 거리나 크기나 이런 걸 따질 때도 이 초신성 제1A형이 기준이 됐었어요. 근데 이걸 관측했더니 그 결과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 초신성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발견한 이 사실이 우주 가속 팽창 이론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벨상을 수상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걸 연세대 이영욱 교수팀이 논문을 최초로 발표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여기 보면은 이게 지식보관소라는 이제 채널에서 이거 다룬 거거든요.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국내에선 이영욱 교수님을 포함한 암흑에너지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론의 핵심이다. 실제 바뀔 수 있는 사안인 것이다. 물리학상을 받은 암흑에너지는 얼마나 되느냐를 파악을 해야 하고 이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지금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오는 건데 예. 단 하나의 오류로 지금까지 알던 우주에 대한 사실이 바뀔 수 있다. 이거 8,000개나 좋아요가 있는 거예요. 지식보관소 꽤 유명한 채널인데 나름 여기 그 유튜버도 과학 지식이 상당히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오류를 우리가 발견을 하면은 모든 과학 지식이 다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지구가 만약에 실제로 평평한데 그 평평한 거를 감추기 위해서 되게 복잡하게 했는데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는 막 이것저것 막 계속 새로운 걸 막 갖다 붙이고 막 틀어막고 막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구멍이 생기겠죠. 그렇게 막 갖다 막 하면은. 근데 그거를 이 연세대 이영우 한국 팀에서 이제 그거를 발견했다는 얘기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은 그러니까 이 우주 물리학은 수학의 시다발이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 맞지가 않으면은 이 물리학은 인정을 안 해줘요. 과학은. 왜냐면은 모든 걸 다 수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그 정도로 수학에 의지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그 수학이라는 것도 어떠한 그 하나의 기본 법칙이 있으면은 그 기본 법칙을 가지고 다른 법칙을 구하고 또 다른 법칙을 구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물리는데 만약에 그쵸.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로 움직인다는 이 공식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본적인 우리가 그런 법칙을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공식이 깨지면은 수많은 공식들이 다 깨져요. 왜냐면은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로 움직인다는 그 진공상에서 그걸 기초로 어떠한 이론들이 만들어진 것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러니까 이 굵직굵직한 어떠한 기본적인 법칙이 깨져버리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기본 상식들이 다 깨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2020년에 일어난 건데 아직 이게 뭐 제대로 그 이후에 뭐 얘기가 없어요. 근데 뭐 이 연세대 이영욱 그 교수팀이 바보인가요? 바보는 아니겠죠. 실제로 관측을 했고 연세대 천문우주학과에서 미국 천체물리학 저널 1월호에 실릴 예정이다. 이 연구 결과가 ARJ는 천체 물리학 분야 최고의 학술지다.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거를 발견을 했기 때문에
천체 물리학 분야 최고 학술지에 실릴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고, 근데 이게 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까지는 딱히 없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어떠한 중요한 사실에 대한 근본적인 게 바뀌어버리면은 다 바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수학도 잘 보면은 수학 자체는 굉장히 순수하고 깨끗해요. 근데 어떤 근본이 되는 공리가 처음부터 잘못 설정된 거라면, 그러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공리를 한번 설정하면 증명하지 않아도 참이라는 게 이제 공리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은 이 공리계예요, 공리계. 근데 딱 여기까지는 굉장히 완벽하고 순수하고 모순이 없어요. 수학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물리 세상은 신이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굉장히 혼돈이에요, 우리 물리 세상은. 근데 수학은 누가 만들었죠? 인간이 만들었어요. 백지 상태에서 이 페아노 공리계를 설정함으로써 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 페아노 공리계를 설정하는 것까지는 수학이 굉장히 순수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가장 근간이 되는 이제 법칙들이 많이 있죠. 뭐 무슨 피타고라스의 정리, 무슨 뭐 유명한 뭐 아인슈타인의 어떤 중력 방정식이나 뭐 또 뭐 괴델의 법칙, 뭐 괴델의 수, 또 뭐 슈레딩거의 뭐 파동 함수, 뭐 뉴턴이라든지 또 유명한 막 수학자들 있잖아요. 막 가우스도 있고 또 누구 있죠? 굉장히 많은데 그런 애들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기본 수학의 근간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만든 그런 기본 법칙들이, 기본 어떤 수학의 그런 것들이 하나가 흔들리면은 그걸 기반으로 쓰고 있는 것들이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다 잘못됐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컴퓨터 똑같거든요. 컴퓨터도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으면은 우리는 하드웨어 CPU부터 뭐 램, 뭐 메인보드, 뭐 그래픽 카드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에 의지를 해요. 근데 하드웨어가 뭐 CPU 같은 경우는 인텔에서 잘 만드니까, 인텔이나 뭐 인텔을 잘 만드니까 OS를 만드는 윈도우나 리눅스나 애플 iOS나 뭐 그런 데서 이제 그 CPU 만드는 인텔에서 만드는 그 칩에 맞게끔 이제 OS를 제작을 해요. 그러면은 소프트웨어는 잘 만들어요. 왜냐면은 인텔에서 만드는 CPU가 문제가 없을 거라는 가장 기초적인 기반을 한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OS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이 보안이 굉장히 탄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인텔이 한번 예전에 뚫린 적이 있어요. 예전에 인텔 CPU 해킹 보안 사건이 터진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CPU에서 이 하드웨어적인 물리적 보안이 뚫린다는 얘기는 소프트웨어 그 밑에 OS나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 아무리 잘 만들어도 다 뚫려요. 그 상위 프레임이 뚫리는 거니까. 그 상위 그 레이어 구조가 뚫리면은 그 밑에 하위는 그 상위에 의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도 똑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웹사이트를 만들면 뭐 PHP나 뭐 JS, 자바나 뭐 파이썬 뭐 다양한 것들로 이제 어떤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 만들고 사이트를 만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C 언어를 기초로 하고 있다면은, C 언어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다 뚫리는 거예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과학을 신뢰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는, 이 과학이 전체적으로는 99.99%는 맞다고 쳐도 0.1%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근간이 되는 어떤 중요한 부분이 흔들린다면은 이 99.99%가 다 틀리단 얘기거든요. 아니, 다 틀리진 않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노트북이나 핸드폰, 이거는 과학이 맞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쓰고 있는 과학혁명 기술들은 있지만, 어떤 우주적으로 보면은 지구가, 대표적으로 지구가 둥그냐 평평하냐의 문제에서 봤을 때, 그런 중요한 것들은 기초가 흔들리면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이 수학이나 공식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과학은. 왜냐면은 지구 밖으로 나간 사람이 없으니까. 지구 밖에서 나사 애들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생생하게 실사로 찍어서 우리한테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수학적으로나 과학적 사고, 과학적 지식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심지어 이 표준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우주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16개의 입자인가? 17개의 입자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힘, 전자기력, 강력, 양력, 중력, 이런 이 우주의 힘들을 설명하고, 여기서 상호작용하는 그런 입자들, 그러니까 이 양자 단위의 입자들,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질량을 부여하는 힉스 입자까지 다 해가지고, 이런 표준 모형을 만들어요. 자기네들끼리. 누가 만들어? 자기네들끼리. 그리고 발표해요. 그리고 이게 맞는 거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공부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과학을 좀 공부한 사람들은 당연히 표준 모형을 굉장히 신뢰를 해요. 이 표준 모형에 나오는 1세대, 2세대, 3세대에 대한 입자까지도 다 줄줄이 외우고, 거기에 이제 그 상호작용하는 어떤 초대칭형 입자까지도 다 공부하고 막 그런다니까요. 근데 정작 중요한 이 표준 모형을 만든 장본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표준 모형을 만들었지만 너무 아름답지 않고 조잡하다. 양심 고백을 해요. 근데 자기가 만들어내도 이렇게 불완전하고 이상하다라고 자기가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드는 거를, 다른 사람들은 그게 정말로 맞는 줄 알고 맹신을 하고 공부를 한다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과학은 항상 바뀌어왔어요. 그런 과학을 정말 신뢰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제가 위에 초반에도 말했지만은, 과학은 우리한테 정말 너무나도 한없이 좋은 그런 거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딱히 좋은 게 별로 없단 얘기죠. 우리가 편리한 게 있으면 그 편리함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어떠한 편리함을 얻었지만은 그 편리함으로 인간성을 점점 잃고 있어요.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혼란이 점점 생기죠. AI, 초인공지능의 이제 탄생도 있고, 어떤 이런 편리함에 대한, 편리함을 사용하는 그 대가도 따라요. 자연 환경 파괴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 전 세계가 이제 급속도로 이게 산업 문명화 되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막 공장 돌리면은 우리나라에 예전에는 없던 미세먼지가 엄청 나오고 이게 다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모든 게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막 그 90년대에 뭐 2000년 초반 뭐 80년대 이런 데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그때가 더 인간답게 살기 좋았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그때 태어나지 않고 그때 경험을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과학이 어떤 종교나 철학적인 거를 해결을 해줬나요? 못 해줬어요. 끼케야 빅뱅 이론이 전부지. 그 빅뱅 이론 알아서 뭐 하게요? 내가 지금 왜 살고, 왜 숨쉬고, 왜 먹고, 왜 태어났고, 죽으면 어떻게 되고,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과학은. 그런 과학을 신뢰할 수 있냐, 이거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 사실을 과학은 아니라고 하는데, 지구는 멈춰 있고, 내 눈앞에선 태양이 움직이고, 태양이 뜨고 지는데, 있는 그대로 나는 보고 있는데, 과학은 그게 아니래요. 그러면 아닌 거를 나한테 입증을 시켜줘야죠, 우리한테. 근데 입증도 못 시켜요. 그냥 그래픽 사진 딸랑 뭐 그런 거 제대로 된 걸 없고,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미국 인구의 5%나 되는 사람들이 우주 자체를 믿질 않아요. 지구를 안 믿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 정부나 국가 차원에서는 어떤 진짜 그 대성명을 발표해가지고 어떤 전 세계적으로 지구가 둥글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공식적으로다가 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발표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안 한다니까요. 왜 안 하냐면은 음모론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만 하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 음모론이 좋냐 안 좋냐라고 말하기에는 우주에는 상복성이라는 음양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또 이거는 오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 또 여기서 논하면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왜냐면은 뭐 사탄을 얘기하고 신을 얘기하고 음양을 얘기하고 뭐 선악을 얘기하고 막 뭐 창조와 파괴를 얘기하고 뭐 이러한 그 정반합의 원리로 이 어떤 세상이 돌아간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새로 주제를 잡아야 되는 문제라서, 그러니까 지구가 평평하냐 둥그냐를 봤을 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구가 평평할 수도 있고 둥글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왜? 내가 지구 둥근 거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지금 평평한 걸 보고 있고. 근데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남들이 너 죽어라고 하면 죽을 거야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 중요하다는 걸, 내 경험과 내 직관을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거란 얘기죠. 그렇다고 제가 지구 평평설을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의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제가 다양한 자료들을 보여줬잖아요. 충분히 의심할 만하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건 분명히 있고, 그 이상한 것들이 굉장히 모순적인 것들이 투성이란 얘기죠. 그럼 이상한 건 이상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당연한 게 있다면은 벌써 그 당연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당연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요. 근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당연한 건 없는데도. 그러니까 뭔가 이 인지 부조화가 너무 심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구가 평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과학을 공부를 꽤 했기 때문에, 어떤 과학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지구가 둥글어야지 이 모든 것들이 설명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상해요. 이상한 게 너무 많죠. 저는 그 이상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뭐 제가 이제 뭐 평평론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 지구가 평평한 사실에 대한 근거 자료를 굉장히 많이 준비하거나 한 건, 그리고 그런 지식도 많이 없어요. 저는 지구과학은 잘 모르고, 저는 이제 입자 물리학이나 우주과학, 뭐 천문학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지, 지구의 어떤 자연이나 뭐 날씨 뭐 그런 건 또 그게 잘 몰라요, 지구과학 쪽은. 그래서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의 마무리는 뭐 가능성은 둘 다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도 또 양자 중첩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사에서는 인간들이 정한 룰 안에서 어떤 옳고 그름이 존재하거든요. 왜? 인간이 정한 규칙이니까. 근데 인간사를 넘어 자연 본연의 것들이나 신하고 밀접한 부분들은 무조건 양자 중첩 현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예, 생각하기에 따라서 결정돼요. 그렇게 지구 세팅이, 그렇게 우주 세팅이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지금 평평지구하고 지구 둥근설까지가 지금 양자 중첩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인간사가 아니란 얘기죠. 왜냐면은 지구가 평평하냐에 둥그냐에 따라 가지고 이 신에 대해서 결정 지어지는 게 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평평하면은 인간 중심적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거고, 지구가 둥글면은 우리는 그냥 한낱 우주의 먼지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독교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구가 평평하고 지구가 어떤 궁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막 그러면은 이제 뭐 그런 거죠. 그 외계인설로 보면은 지구는 감옥설이니까 이건 조금 모순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